탈철기 캐파의 경우 증설하는 거 기준으로 현재 월 200대 수준으로 캐파가 맞춰진 건가요? 산술적인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옵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희의 가동률은 거의 풀로 돌고 있습니다. 소재 인가공 쪽에서 음성 공장에서 6동 중 1동 정도가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가공 쪽은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늘어날 예정인가요? 글쎄요. 아직 그냥 소량으로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어쨌든 따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의 매출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네요. 인가공은 계약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소량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10% 이상의 그런 매출은 나오지 않아요. 저희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소재 인가공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한 거는 올해 3분기부터예요. 실질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것은 3분기로 저희가 타깃을 잡았는데 어쨌든 그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략 한 17억 정도는 3분기 내에 나가는 게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물량은 나갈 것입니다. 맞아요. 하반기부터 양산 판매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음성 공장에서 주요 품목 4개에 대한 품질 승인 절차가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마지막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고객사 품질에 대한 승인 절차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퀄이라는 보통 품질 쪽 진행이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위포트에서는 막바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 막바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경과된 건 맞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소재 인가공은 소재단에서 탈철 공정 및 기타 공정을 이제 외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품질 승인을 받거나 하는 고객사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고객사인 거죠. 맞습니다. 국내 고객사입니다. 업체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국내 고객사입니다. 국내 한 개의 고객사에 대한 건지 아니면 복수의 고객사들인 건가요? 복수라고 보시는 게 맞죠. 중국 고객사도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데 중국 고객사 쪽이랑은 따로 소재 인가공 외주를 진행을 하진 않죠. 일단 어디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장비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중국은 현재 장비 쪽에서만 매출이 일어난다고요. 중국 쪽은 탈철기 장비 쪽에서만 매출이 일어나고 소재 인가공 쪽에서는 매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재 인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은 고수익 사업이라고 해요. 소재 인가공업의 이익률은 탈철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장비보다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장비보다 오히려 더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장비보다는 이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소재 인가공은 기존의 탈철기 수요 고객사들이 탈철 공정이 중요해지고 까다로워지면서 탈철 공정과 분쇄 공정을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력 사업인 탈철기 수요와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포커스를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냥 탈철을 대리로 해주는 거니까 장비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임가공은 분쇄가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들이 쓰고 있는 탈철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추가로 다른 공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정을 대보 마그네틱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고객사들은 외주 작업도 필요한 거고 탈철기 자체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탈철기로 이슈를 돌려보면 중국의 매출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중국 봉쇄 등의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중국 내 설비 증가가 지연돼서 2분기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그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크진 않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은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철기 업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70%에서 80%로 알고 있어요. 경쟁사 일본 NMI 대비 15% 낮은 가격과 50% 빠른 납기가 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제가 그쪽 회사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게 국가적인 그런 성향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일단은 이쪽 대보 마그네틱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납기도 빨랐고 가격도 낮다는 건가요? 경쟁사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일본 회사들의 그런 장인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회사들이 조금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게 주요한 게 아니었나 라는 게 중론입니다. 탈철기 제조 리드 타임은 장비 수주로부터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짧은 건 6개월이고 길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위해서 수금 90% 이상을 받고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다 받고 납품합니다. 100%다 받고 납품을 한다는 거죠. 매출 인식 시점은 대금 회수 시점인 건지 아니면 납품하고 나서인 건가요? 납품이 맞습니다. 중국 기업만 선수금 후에 납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거는 조금 달라서 업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업체마다 거래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납품 후에 대금을 받는 업체들도 납품 시점이 매출 시점인 거죠.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조금 섞여 있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이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탈철기에 대한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탈철 공정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것 같고 안정성을 위해 탈철 공정도 좀 횟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증설 효과도 있지만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수요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21년 4분기만 해도 월별로 여러 번 수주 공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두 달에 4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있었어요.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미 풀캡하여서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수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시 나갈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안 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0년, 2019년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년에 공시 몇 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억씩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공시를 꼭 해야만 수주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공시가 매출에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물론 상관성이 있는 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2분기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어떤가요? 저희야 계속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좋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 인가공 쪽 성장도 있을 것 같고 탈철기도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괜찮은 편인가요? 1에서 2분기 괜찮으면 3에서 4분기 나쁠 이유가 있나요? 1분기가 작년 매출의 거의 60%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그렇게만 봤을 경우에 어쨌든 올해도 작년 대비 상당폭 성장하는 거는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확 줄어들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탈철기 제조업체에서 소재업체로 탈바꿈하려고 도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보 마그네틱의 최종 목표는 소재업체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소재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두 개의 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장비 쪽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 쪽이고요. 어쨌든 장비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이란 것이 당장은 없겠지만 향후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재는 꾸준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아마도 장비하고 소재를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소재 쪽으로 더 많이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향후 돼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소재 쪽이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